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해 오는주입니다. 어제 흐름과 사뭇 다른 움직임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간에 너무 흥분했던 탓일까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우리 시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당잠사에서 개장 전에 뉴욕 증시 한판 정리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슈퍼 화요일과 파월의 상하원 연설을 앞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특히 장 막판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일중 그래프 보고 계신데요. 마감 전 1시간 전부터 차익 매물 출회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장중에 연출됐습니다.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장 막판에 좀 많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는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각각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오늘의 주요 일정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 일정이 있었고 바이오 일정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 이 두 섹터는 나름 좀 버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2차 전지 낙폭 확대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 약세 흐름 보이면서 8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보합 근처에서 버티려는 움직임은 나옵니다. 하단이 지지를 받는 그런 양상인데 현재 구간은 0.34% 마이너스권으로 2665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에 연속적으로 옵니다. 어제의 큰 매수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두루두루 강한 힘은 없어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9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88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인데 기관이 팔면 시장 떨어지고 기관이 사면 시장이 상승하는 이 패턴이 요즘 계속되고 있죠. 오늘 기관은 1,460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죠.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포지션이고 각각 한 1,000억 원 안팎의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금씩 사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순매수 탑10 함께 보시겠습니다.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우선주,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을 안고 있는 저필BR 지주사를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력한 순매수가 이쪽 파트에 집중이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금융주와 지주사 등을 담고 있다는데 눈에 띄고요. 그 밖에 엔캠, 에코프로 머티 등의 2차 전지주를 조금씩 담고 있죠. 금양도 그렇고 오늘 시세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에코앤드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2차 전지 안에서 차별화된 종목의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점검받도록 하고요. LS일렉트릭입니다. 변압기, 전력기기 쪽도 어제 시세 분출이 있었죠. 오늘은 다소 섹터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시장에서 관심권에 두면서 많은 거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추가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담는 종목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밸류업 종목 많이 눈에 띄죠.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이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바이오도 있는데요. 바이오 안에서 기관은 오늘 ABL 바이오, 유한양행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기반의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종목 위주로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도 이수페타시스 어제 이 시간에 이건희 대표께서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약하지만 매수하기에는 좋다. 오히려 더 모아가는 자리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세가 어제 나타났었죠. 오늘 추가 접근 가능한 건지 시간이 되면 반도체도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매주 초에 볼 수 있을 만한 테마 자료들 당잠사에서 매주 좀 정리해드렸는데 이번 주 차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HBM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또 하나가 바이오, 바벨 전략이죠. HBM과 바이오는 성장주입니다.
밸류업은 같이 주죠. 양쪽 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코멘트인데 어제 이 세 파트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HBM은 일부 강하고 밸류업은 두루두루 강하고 바이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들도 뭐 AACR 4월 암학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이 아래에 삼성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봤으니까요. 같이 참고해보시죠. 자리 옮겨서 투자에 대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탑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탑10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금양, 에코앤드림 등의 배터리주 안에서 개별 테마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어제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차익 매물 출회입니다. 이것이 매수의 기회인지도 궁금하고 그 와중에 독야청청 급등을 하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도 궁금합니다. 두루두루 이제 볼만한 부분이 많은데요. 자, 첫 번째는 2차 전지부터 가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급락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두루두루 시장에서 2차 전지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한다. 반등을 강하게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덕분에 리튬 테마주들이 요 며칠 좀 강했는데 사실은 증권가에서는 이게 상승보다는 하방 경직이지 횡보지 강력하게 상승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제 두루두루 정리해야 할 포인트들이 많은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작년 4분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전기차 성장에 대한 둔화세는 계속 꾸준히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증거 자료에서 나와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테슬라가 사실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테슬라 가격 인하를 계속 꾸준히 낮추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작년에 BYD가 이제 전 세계 1위 판매 대수가 올라갔던 만큼 사실 BYD도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쓰긴 하지만은 결국 BYD가 1,5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출시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이런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또 중국 쪽에 이제 BYD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대부분의 이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하나 둘씩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전반위적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가격 인하의 추세가 갈 것이냐 사실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극재나 이런 판가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사실 리튬 가격도 반등을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적어도 바닥을 다지고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전기차가 팔려야 이게 좀 전방적으로 이런 가격단에 대한 흐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안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금양, 에코앤드림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469 배터리인가 그것 이제 기술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일반 차의 배터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기술 개발에 대한 오랜만에 새로운 개별적 모멘텀이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새방금에 관련된 공장 착수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구체에 대한 어떻게 대부분은 요즘에 2차 전지가 분리막이나 아니면은 관련 전액이나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2차 전지도 물론 아직까지 시장 회복이 조금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전방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선방돼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모아가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사실 좀 선방되면서 재고 조정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올라갈지 여부가 좀 판가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슈퍼 화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님도 이제 결국에 트럼프가 이게 결국에는 대선을 승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 IR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나오는 결과는 대선 결과가 아니라 공화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추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뭐 기정사실화로 보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친환경 관련 기업들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이제 증권가나 이제 저희 당사 애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아무리 이제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한다라고 해도 이제 결국에는 IR 폐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좀 시각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런 리스크가 오히려 떠안고 간다는 게 오히려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계속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대부분의 경기가 전기차가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사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그만큼 전기차 판매 속도를 좀 늦춰지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조금씩 좀 고개를 들고 바닥을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안 하반기. 늦으면 내년 네, 상반기. 네. 아, 그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지금부터 종목을 좀 추린다면 어디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양극재, 전핵, 분리막, 전고체, 전고체 많죠. 많죠. 셀도 있고. 결국에는 뭐 이제 북미 쪽의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게 한 내년부터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나 SK온 뭐 이런 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전액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시피 이제는 기본적인 사양의 전기차보다는 어느 정도 향상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주행거리나 이제 충전 속도나 결국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전액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올랐던 뭐 엔캔도 있겠지만은 특히 동아기업이나 아니면은 솔베린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쭉 꾸준히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천천히 한번 계속 업황이 돌아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조금 더 힘내줘서 이런 업체들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긍정 포인트고 뭐 악재로 해석을 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미국의 대선 관련 이슈.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배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반도체 한번 가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력했고 오늘은 선별적인 강세만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추후회가 꽤 강하게 나오는 쪽이 공정단에 좀 있고 그 안에서 뭐 이수페타시스의 급등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좀 궁금하고요. 한미 반도체 주춤하니 이수페타.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AI 반도체에 키를 주고 있는 건 이번 주 일정 가운데는 8일 새벽에 미국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한다고 일론 머스크 입에서 이 발언이 나오자 어제 전력기기 특히 우리는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의 급등이 어제 있었고 오늘도 일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던 건 이제 사실이고 이제는 사실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마 우리 4분기 때는 사실 기대를 못
못했던 실적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주받았던 물량들, 특히 한미반도체, 이제 TSB 본더 장비는 작년에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9월달에 처음 이제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이번 4분기에 일부 인식이 됐고, 사실 그 일부 인식이 된 이유가 그만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물론 이번 3월달에 HBM3를 양산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한 6월, 7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비주들이 실적을 조금 더 빠르게 인식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1분기 실적, 보통 한 4월이겠죠. 그러면 4월 한 말이나 한 5월 초쯤에 이 장비주들의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MLB 그 인쇄회로 기판 쪽도 장비도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좀 성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오늘 올라왔던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반도체 흐름이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4분기 실적이 발표 나가 나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하나둘씩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만큼 최근에 주가가 거의 다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찍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밸류에 따라서 목표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최근에 TSMC와 동맹을 맺었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너무 오르니까 다음 대안주로서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뭐 NWC 관련된 오늘 리포트도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AI에 대한 흐름들은 이런 분기 실적에 나올 때마다 지금은 적어도 3월부터 4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얻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빠질 때 조금은 분할 매수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픽은 뭐라고 보세요? 물론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저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기본으로 이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폰 16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9월 달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뭐 리노공업이나 물론 또 대장주가 제주 반도체가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뭐 CSL 같은 뭐 네오셈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게 주가가 빠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좀 만들어야 되는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CXL, 다만 이쪽 파트는 아직 실적이 온 디바이스 AI나 CXL로 잡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종목 고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지금 이게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NUF 소재 도입을 한다 얘기 나왔었고, 어제는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을 이제 이번 엔비디아 관련된 행사에서 일단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워낙 SK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급들이 열로 조금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나, 결국 삼성전자도 저는 조금 강한 좀 캐펙스 투자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라도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삼성전자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초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관련된 레이저 관련된 다이신 장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수주 모멘텀이 작년 4분기 때부터 조금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물론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TSMC 관련해서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2등 주자, 3등 주자로서의 조금 매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 포인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어떠한 산업이 처음 열릴 때는 앞으로 수주가 예상되는 기업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먼저 주셨고, 그러고 나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는지 여부는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기기 한번 볼까요?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 이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변압기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물론 현 정권에서도 이제 미국 북미 쪽에 이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변압기나 이런 전압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왔었는데 예. 물론 어제 발달이 된 게 물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던 그런 AI가 시장이 크게 올라서게 되면 예.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사실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는 그만큼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는 모습을 좀 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언제 이게 그 숫자가 이렇게 꺾일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AI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초입 단계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게 장비를 설치하는 이 시즌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충분히 조금 모멘텀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도 있겠지만은 재룡전기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죄송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기억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 텐데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양해 바랍니다. 자, 다음 저 PBR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지주 이쪽도 강한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인데 주주총회가 되면 이제 집안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재료가 돼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지주사들이 될 겁니다. 어떤 포인트? 네, 뭐 사실 일반 뭐 금융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실적도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이미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어느 정도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로 있는다라고 가늠했을 때 그만큼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 배당이나 좀 현금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지침을 굉장히 잘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 성향 자체가 넓어지고 현금이 어느 정도 풍부해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물론 이런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을 때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마진이 큰 업체들을 조금 많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국투자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2천억 충당금을 이미 쌓았습니다. 쌓아놨고 거기에 대한 PF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을 굉장히 줄여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실적 상승률이 높고 거기다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한국투자금융지주요. 왜요? 한국투자금융지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예, 아니 그냥 뭐 최근에도 그나마 그 여러 업체들 중에서도 좀 많이 조금 작년에 부담을 조금 줄여준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에 대한 뭐 기대가 사실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데 조금 남모르게 종목들 돌려보시면 신고가가 굉장히 많아요. 좀 배 아픈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중장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장기로 있습니다. 길게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